즉 중국이 러시아판 사도로 알려진 지대공 미사일 방어체계 S-400 트라이엄프의 첫 요격 시험을 앞두고 있다고 러시아 관영 타스 통신이 27일 보도했다. 카스 통신은 러시아 군사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중국은 지난주 러시아로부터 1차분 S-400을 인도받았다며 러시아에서 훈련받은 중국 인민해방군이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 중국 본토에서 모의 탄도미사일 요격 시험을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러시아 연방군사기술협력청은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S-400은 사정거리가 400km에 달해 미군의 스텔스 전투기 F-35를 비롯한 전략 폭격기 탄도미사일 극초음속 무기 등 현존하는 모든 종류의 비행체를 탐지 요격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S-400이 한반도와 가까운 산둥반도에 배치되면 한국군과 주한미군의 전투기 미사일 전력의 위협이 될 수 있다. 미 외교안보 전문지 디플로맷에 따르면 중국은 2014년 러시아와 30억 달러 규모의 S-400 수입 계약을 체결했다. 2019년까지 실전 배치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중국이 도입하는 S-400은 4개 대대 또는 6개 대규모인 것으로 지난 30일 러시아 국방부 공보국은 자국의 최신형 지대공 미사일 시스템이 카자흐스탄 동부의 샤리샤간 미사일 시험장에서 실시된 요격 실험에 성공했다고 발표했다. 러시아 당국은 이번에 발사된 미사일이 자국 항공우주군사나미사일 방어무대의 신형 MD 시스템이며 요격 실험에서 가상 표적을 정확히 가격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요격 테스트를 실시한 미사일 유형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서방정보 당국은 이 미사일이 일명 프로메테우스라 불리는 S-500 러시아명 55R 6m 트리움파터 M1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S-500 포대는 불과 10유대의 차량으로 구성되는 단촐한 구성을 가지고 있지만 22대만으로도 남한 전체 면적에 달하는 방어 구역을 만들어낼 정도로 가공할 요격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러시아는 늦어도 오는 2020년 이전에 S-500의 실전 배치를 시작해 모스크바 등 주요 도시 방어용으로 5개 포대를 배치한다는 구상을 가지고 현재 러시아는 극동 지역을 관할하는 동부 군광구 이하의 S-400 7개 고대를 배치해 운용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일부가 S-500으로 대체될 가능성이 있다. 특히 동북 은광구 이하 7개 포대 중 무려 2개 포대가 블라디보스톡에 집중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이 가운데 1개 포대라도 S-500으로 교체될 경우 한반도를 비롯한 동북아시아 전역이 S-500 반공 시스템의 요격 범위에 들어가게 된다. 중국도 러시아의 7세라 장거리 반공 및 미사일 방어체계 구축을 서두르고 중국은 지난 2014년에 러시아와 S-400 시스템 3개 포대를 도입하는 지난 4월부터 관련 시스템을 차례로 인수해 삼둥성과 부진성 하이난 다오 등에 배치하고 있다. 이 가운데 삼둥성이 최근 배치가 시작된 S-400은 서해를 내화하고 한국을 압박하기 위한 목적이 강하다. 이 포대는 최대 700km 거리에서부터 300여 개의 표적을 동시에 탐지해 400km 거리에서부터 70개의 표적을 추적 이 중 36개 표적을 동시에 공격할 수 있다. 사거리가 400km에 달하는 사실 N6 B41을 사용할 경우 수원과 오산, 군산, 서산, 광주 둔 주요 공군기지에서 출격하는 한미 전투기 전력의 발목을 잡을 수 있고 전투기 표적에 특화된 9m 96 계열의 미사일들은 한미연합공군이 서해에서 마음 놓고 작전하지 못하도록
러시아와 중국을 가상 적국으로 상정하고 있는 일본에서도 장거리 방공망 및 MD 체계 구축이 한창이다. 는 최근 최소 4조 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해 북부와 남부 지역의 각 1개소에 이지스 아시어 체계를 2023년까지 구축하기로 결정했다. 일본은 새로 구축되는 이지스 오시오 시스템에 미국 로키드 마틴의 최신형 장거리 레이더 SSR 기술을 적용. 수천 킬로미터 밖에서부터 저항공기나 탄도미사일을 추적할 수 있는 고성능 반공체계를 개발할 계획이다. 일본은 탄도미사일 방어용으로 개발된 이지스 쇼 시스템을 더욱 개량해 통합항공미사일 방어체계로 만들어낼 계획인데, 이것이 계획대로 완성되면 앞서 언급한 중국과 러시아의 반공 MD 체계를 능가하는 가공할 반공 무기가 완성될 전망이다. 임드라고 불리는 이 개념은 이지스 오시어를 비롯해 바다에 떠있는 8촉 이지스 구축함과 지상의 패트리어트 팩투-30 중에 조기 경보 통제 기와 미일 위성 감시 체계를 하나로 통합한 것이다. 위선과 조기 경보 통제기 지상 및 해상의 고성능 레이더로 모든 방향을 감시하므로 저항공기나 탄도미사일은 물론 지표면이나 해수면에 붙어 낮게 날아오는 순항미사일이나 드론도 탐지 요격이 가능하다. 이와 같은 주변국들의 장거리 반공 MD 체계 구축 경쟁은 단순히 강대국들의 군비 경쟁 정도로만 인식하고 넘어갈 일이 아니다. 한반도는 이 국가들의 장거리 반공 체계의 감시 요격 범위가 모두 중첩되는 지역이며, 이 방공망들이 완성되면 대한민국의 영공은 주변 3국 반공 무기 요격 사정권에 완전히 들어가게 된다. 주변국들의 이러한 군비 경쟁은 이미 오래전부터 진행되어 왔지만 한국은 자국 영공 일터록 위협받고 있음에도 남일 보듯 해왔다. 40년 가까이 써온 90호크 미사일을 최근에야 신형으로 대체했고 도시 하나 겨우 지킬 정도의 단거리 요격 미사일 천궁 브라크 뒤에 배치 여부가 최근에야 결론났다. 주변국과 같은 장거리 반공 무기나 장거리 고고도 MD 체계는 주변국을 자극할 수 있다며 생각 자체도 못하고 있으며, 그렇다고 주변국 반공 무기 의 한국 영공에 대한 위협을 조금이나마 차단할 수 있는 전자전기 나이를 지원하기 위한 고성능 전자정찰기와 같은 지원 전력 도입이 준비되고 있는 것도 아니다. 도대체 대한민국은 미래의 영공을 무슨 수로 지킬 생각인 것일까? 한국 미사일 사거리 연장 이유 있어 한국군의 탄도미사일 사거리 연장 여부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오랫동안 미국의 사거리 연장을 요구해왔는데요. 미국의 전문가들은 이 문제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유미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한국군의 탄도미사일은 지난 2001년 한국의 미사일 기술 통제 체제 가입과 함께 개정된 미한 미사일 지침에 따라 사정거리 300km로 제한돼 있습니다. 이에 반해 북한은 사정거리 500km인 스커드와 1300km인 노동 미사일을 실전 배치하고 있습니다. 지난 1998년과 2006년, 2009년 세 차례에 걸쳐 사거리 4000 km 이상으로 추정되는 대포동 미사일을 시험 발사했습니다. 북한이 지난 4월 시험 발사에 실패한 은하 3호 미사일 역시 사정거리 4000km급인 대륙간 탄도미사일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같은 상황에서 한국 정부는 미국을 상대로 한국도 북한 전역을 대상으로 할 수 있도록 미사일 사거리를 1000km로 늘릴 것을 요구해왔습니다. 미한 미사일 지침은 지키지 않을 경우 제재가 따르는 국제교범은 아니지만 두 나라 간 약속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미국의 동의가 있어야 미사일 사거리 연장이 가능합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 의뢰리 닉시 박사는 한국 측의 요구는 이미 오래전에 수용됐어야 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한국을 타격할 수 있는 다양하고 강력한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이 미사일 사거리 제한을 받는다는 것은 합당치 않다는 것입니다. 닉시 박사는 한국의 미사일 사거리 연장 조치는 북한의 도발에 대한 억제력 측면에서 미국과 한국 모두의 혜택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 국방부 한국 과장을 지낸 마이클 B. 내건 아시아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변화된 한반도의 안보 상황을 지적하며 한국의 요구에는 논리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거리 300km 제한은 한반도의 안보 상황이 많이 달랐을 때 이루어진 조치라는 설명입니다. 피 내건 전 한국 과장은 북한의 미사일 개발과 위협이라는 새로운 상황에서 한국에 필요한 대응 능력을 평가하고 이런 능력을 갖추는 것이 미한 미사일 지침에 어긋난다면 미국은 동맹국으로서 한국과 이 문제를 협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한국군의 미사일 사거리 연장은 한반도에 불필요한 긴장을 조성한다며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레이건 행정부에서 국방부 차관보를 지낸 로렌스 코브 박사의 말입니다. 현 시점에서 한국군의 미사일 사거리 연장은 미국과 한국이 적대적 공격 의도를 갖고 있다는 북한의 선전을 강화하고 그에 따른 핵 개발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가속화할 이유가 된다는 설명입니다. 코브 전 차관보는 그러면서 북한의 위협에 맞서 미국이 한국에 충분한 방어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에는 북한의 위협에 대응할 만큼 충분한 미군 병력이 주둔해 있고 한국 군의 미사일 사거리 제한을 보충할 만큼 미군이 충분한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 정부는 그동안 한국의 미사일 사거리 연장 요청에 부정적 입장을 취해 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피네건 전 국방부 한국 과장의 말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장거리 미사일 개발을 제한함으로써 긴장을 늦추기 위한 미사일 기술 통제 체제에서 한국에 예외를 적용하면 다른 나라들도 미사일 사거리 연장을 추진해 체제 약화를 가져오지 않을까 우려한다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한국이 요구하는 사정거리 1000km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이유 중 하나는 중국 등 주변국에 미치는 영향 때문이라고 분석합니다. 국방안보 전문 연구기관인 랜드 연구소 브로스 베넷 박사의 말입니다. 미국이 한국의 요구대로 사정거리 1000km를 허용한다면 이는 중국까지 도달할 수 있는 거리로 중국이 강한 불만을 표출할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한편 미국과 한국의 미사일 사거리 연장 타결 전망과 관련해 전문가들은 예단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힐리 내건 전 한국 과장은 그러나 양측이 모종의 합의를